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위대한 마법사 오즈 5번째 이야기. 양철 나무꾼을 구하다. 도로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부신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오고 있었다. 벌써 오래전에 일어난 토토는 이미 밖에 나가 새들과 다람쥐들의 뒤를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침대에 일어나 앉은 도로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허수아비가 도로시를 기다리며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밖에 나가서 물을 찾아봐야겠어. 도로시가 이렇게 말하자 허수아비는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다. 물은 왜 찾는 거지? 하루 종일 걸어오느라 더러워진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지. 마시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야만 마른 빵 때문에 목이 메이지 않는 거야. 사람이 된다는 건 무척 불편한 일이군. 허수아비는 깊은 생각에 빠진 사람처럼 말했다. 잠도 자야 하고 먹기도 해야 하고 마시기도 해야 하니까 말이야. 어쨌든 사람들은 뇌를 가지고 있잖아.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는 있겠지. 그들은 오두막집을 나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작은 샘을 발견했다. 도로시는 얼굴을 씻고 물을 마시고 아침 식사를 했다. 이제 바구니 안에는 빵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고마웠다. 도로시와 토토가 그날 먹기에도 부족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끝낸 도로시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도로시는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소리지? 도로시는 무서운 듯이 몸을 움츠렸다. 나는 상상 같은 것은 하지 못해. 허수아비가 말했다. 한번 가서 보자구. 또다시 커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로 그들 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몸을 돌려서 숲속으로 몇 걸음 걸어 들어갔다. 도로시는 나무들 사이에서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황급히 달려가던 도로시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소리를 질렀다. 커다란 나무 하나가 반쯤 베어져 있었다. 바로 그 옆에는 양철로 만든 사람이 도끼를 높이 쳐들고 서 있었다. 그의 머리와 팔과 다리는 몸통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꼼짝도 할 수 없는 바위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다. 도로시는 놀라움에 가득 찬 눈으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허수아비도 마찬가지였다. 토토만이 사납게 지저대며 자그마한 이빨로 양철 다리를 덥석 물었지만 이빨만 아플 뿐이었다. 신음소리를 낸 것이 바로 당신이었나요? 도로시가 물었다. 그래요. 양철로 만든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1년도 넘게 이곳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고 나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도로시가 상냥하게 물었다. 양철로 만든 사람의 서글픈 목소리를 듣자
도로시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기름통을 가져다가 내 연결 나사에 기름을 쳐주세요. 양철로 만든 사람이 대답했다. 그 부분이 너무 심하게 녹슬어서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기름만 잘 치면 나는 곧 다시 괜찮아질 거예요. 제 오두막집 선반 위에 기름통이 있어요. 도로시는 당장 오두막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기름통을 찾아 다시 돌아왔다. 도로시는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어디가 당신의 연결 나사죠? 먼저 제 목에다 기름을 쳐주세요. 도로시는 목에 기름을 쳤다. 하지만 너무나 심하게 녹이 슬어 있었기 때문에 목이 잘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허수아비가 양철 머리를 붙잡고 이쪽 저쪽으로 조심스럽게 돌려주어야만 했다. 이제 제 팔의 연결 나사에 기름을 쳐주세요. 도로시가 그곳에 기름을 치자 허수아비가 팔을 잡고 녹슨 부분이 새 것처럼 잘 움직여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구부렸다 폈다 해주었다. 양철 나무꾼은 만족스러운 듯이 크게 숨을 내쉬며 높이 치켜들고 있던 도끼를 나무 옆에 기대어 놓았다.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몸이 녹슬었을 때부터 저 도끼를 줄곧 들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도끼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내 다리의 연결 나사에만 기름을 쳐주면 나는 다시 이전처럼 멀쩡해질 거예요.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다리에 기름을 쳐주었다. 그러자 양철 나무꾼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거듭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되풀이했다. 양철 나무꾼은 매우 예의가 바르고 고마워할 줄 알았다. 당신들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여기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내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요? 우리는 지금 에메랄드 시로 가는 중이에요. 위대한 마법사 오주를 만나려고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그러다가 당신의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지 뭐예요. 오주는 왜 만나려고 하는 거죠? 양철 나무꾼은 무척 궁금한 듯이 물었다. 나는 오주에게 캔자스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리고 이 허수아비는 생각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래요. 양철 나무꾼은 잠시 동안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오즈가 나에게도 심장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허수아비에게 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심장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 말이 맞아요. 양철 나무꾼이 신이 나서 소리쳤다. 만약 당신들이 나를 끼워준다면 나도 에메랄드 시에 가서 오주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겠어요. 그럼 함께 갑시다. 호수아비는 선뜻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로시도 함께 갈 수 있다면 무척 좋을 거라고 말했다. 마침내 양철 나무꾼은 도끼를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모두 숲을 빠져나와 다시 노란 벽돌이 깔린 길로 돌아왔다.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에게 기름통을 바구니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만약 비를 맞거나 하면 다시 녹이 슬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기름통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 새로운 친구와 함께 떠나게 된 것은
아주 커다란 행운이었다. 왜냐하면 여행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뭇가지가 너무나 빽빽하게 뒤덮여 있어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양철 나무꾼은 도끼를 휘둘러 나뭇가지를 베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들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이 생겨났다. 그들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도로시는 너무나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웅덩이에 빠져 길 옆으로 쓰러진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허수아비는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도로시를 불러야만 했다. 너는 왜 웅덩이를 피해 옆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양철 나무꾼이 물었다. 나는 잘 몰랐어. 허수아비가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내 머리는 지푸라기로 되어 있잖아. 내가 오즈를 찾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뇌를 달라고 부탁하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야. 그렇군. 이제 알겠어.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머리가 아니야. 그럼 너는 뇌가 있니? 허수아비가 물었다. 아니, 내 머리는 텅 비어 있어.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하지만 한때는 나도 뇌가 있었어. 심장도 있었지. 만약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만 한다면 나는 심장을 가지겠어. 어째서? 허수아비가 물었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지. 그럼 너도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그들이 숲속을 걸어가는 동안 양철 나무꾼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숲속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팔아서 먹고 사는 나무꾼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리고 어른이 되자 나도 나무꾼이 되었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늙으신 어머니를 돌보며 살았어. 마침내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을 때 나는 혼자 살지 말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뭉크킨의 아가씨들 중에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 한 명이 있었어. 나는 그 아가씨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지. 아가씨는 내가 그녀를 위해 좀 더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기만 하면 당장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어. 그래서 나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 하지만 그 아가씨는 늙은 노파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노파는 아가씨를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을 작정이었어. 그 노파는 너무 게을렀기 때문에 아가씨가 계속 자기 옆에 남아서 음식도 만들고 집안일도 해주기를 원했던 거야. 노파는 동쪽 나라의 나쁜 마녀를 찾아가서 만약 이 결혼을 못하게 해준다면 양 2마리와 소 1마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렇게 해서 나쁜 마녀는 내 도끼에 마법을 걸었지. 어느 날 나는 하루라도 빨리 새 집을 짓고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나무에 도끼질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더니 내 왼쪽 다리를 잘라버린 거야. 처음에 이 일은 엄청난 불행처럼 여겨졌어. 한쪽 다리만으로는 나무를 베기가 어려웠거든. 그래서 나는 대장장이를 찾아가 양철로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 일단 양철 다리에 익숙해지자 나는 멀쩡하게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지. 그런 나를 보고 동쪽 나라의 마녀는 몹시 화가 났어. 노파에게 내가 그 아름다운 뭉크킨의 아가씨와 결혼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지. 내가 다시 도끼질을 시작했을 때 도끼가 또다시 미끄러지더니 이번에는 나의 오른쪽 다리를 잘라버렸어. 나는 다시 대장장이를 찾아가 양철 다리를 만들었지. 그 후로 마법에 걸린 도끼는 내 팔도 차례차례 잘라버렸어.
하지만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양철로 바꾸어 버렸지. 마침내 나쁜 마녀가 도끼에 마법을 걸어 내 머리마저 잘라버렸을 때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대장장이가 나를 발견하고 양철로 새로운 머리를 만들어준 거야. 나는 드디어 그 나쁜 마녀를 이겼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어. 나의 적수가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마녀인지 몰랐던 거야. 마녀는 아름다운 뭉크키 처녀에 대한 나의 사랑을 없애버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어. 어느 날 도끼가 또다시 내 손에서 미끄러지더니 이번에는 내 몸을 정확히 반쪽으로 갈라놓은 거야. 이번에도 역시 대장장이가 나를 도와주어서 양철로 내 몸을 만들었지. 그리고 나사를 이용해서 양철 다리와 양철 팔과 양철 머리를 몸통에 연결해 주었어. 덕분에 나는 전처럼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 하지만 이럴 수가. 나에게는 더 이상 심장이 없었던 거야. 심장과 함께 뭉크킨 아가씨에 대한 나의 사랑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나는 더 이상 그녀와 결혼을 하든 하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게 되었어. 그런데 그 아가씨는 아직도 내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늙은 노파와 살고 있을 거야. 햇살을 받으면 눈부시게 반짝이는 내 몸이 나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 이제는 아무리 도끼가 미끄러져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딱 한 가지 두려운 일은 내 연결 나사가 녹슬어 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두막집에 항상 기름통을 준비해 두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내 몸에 기름을 치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기름 치는 것을 깜빡 잊고 밖으로 나갔다가 소나기를 만났어. 나사가 녹이 슬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나는 숲속에서 꼼짝할 수 없게 돼버렸어. 너희들이 나를 도와줄 때까지 그곳에 줄곧 서 있었던 거지. 그것은 참으로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어. 하지만 1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 그건 바로 내 마음이었던 거야.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오즈에게 심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야. 만약 오즈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다시 뭉크킨의 아가씨를 찾아가 결혼을 하겠어.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양철 나무꾼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그리고 왜 양철 나무꾼이 그토록 심장을 갖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래도 심장보다는 뇌를 달라고 하겠어. 허수아비가 말했다. 왜냐하면 바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지. 하지만 나는 마음을 갖고 싶어. 양철 나무꾼이 주장했다. 왜냐하면 돈으로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행복이야. 도로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친구 중에 어느 쪽의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도로시는 엠 아주머니가 계시는 캔자스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무꾼이 심장이 없든 허수아비가 머리가 없든 혹은 두 사람 모두 원하는 것을 얻든 못 얻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도로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빵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도로시와 토토가
한 끼만 더 먹으면 바구니 안은 텅 비게 될 것이다. 나무꾼이나 허수아비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양철이나 지프로 만들어지지 않은 도로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살 수가 없었다.